네, 어제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놀라게 됐습니다. 자,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선거 운동할 때의 트럼프와 당선된 트럼프 많이 달랐습니다. 보겠습니다. Because you'd be in jail. She's their puppet, and they pull the strings. I've just received a call from Secretary Clinton. I mean, she fought very hard. It's like a magnet. And when you're a star, they let you do it. You can do anything. Whatever you want. Grab them by the you can do anything.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I pledge to every citizen of our land that I w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We recognize and respect the right of either country to build a physical barrier or wall on any of its borders to stop the illegal movement of people, drugs, and weapons. We will get along with all other nations, willing to get along with us. We will be. We'll have great relations. We will deal fairly with everyone, all people and all other nations. 정말 달라졌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선거하기 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막말 또는 아주 단호한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승자의 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상대를 먼저 축켜 세워주고 그리고 힐러리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걱정할 수 있는 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해주고 또 그 다음에 외국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방국가 그런 나라들 국민들한테도 좀 안심하는 말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예를 들면 군사, 안보 이런 분야는 우리가 크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 즉 무역 불공정 분야는 트럼프뿐만 아니고 힐러리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분야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미리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달라질 수 없는 것, 딱 바뀔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 그러니까 백인들의 성난 분노, 특히 저항력 백인들, 노동자 중심의 분노를 먹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만큼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 대통령 트럼프가 할 행보를 보려면 어떻게 이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백인 유권자 비율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인이 원래 유권자가 2000년도에는 7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네. 2016년에는 69%로 거의 10% 가까이가 급감을 하거든요. 이유는 히스패닉이나 흑인 네. 그리고 그 아시아계 이런 유색 인종들이 대거 시민권자로 유입이 되면서 네. 지금 백인 비율이 크게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오바마 대통령이 또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흑인 유권자가 2016년에도 12%, 히스패닉 유권자가 11%에 달했기 때문에 네.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만 이길 수가 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와 반대로 나는 이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네. 불안해하고 또 범죄가 증가할까 봐 불안해하고 일자리를 잃은 그런 백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자극했고 나는 히스패닉과 뭐 흑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백인을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늘어나는 소수민족 유권자, 흑인층이나 이제 히스패닉층을 잡는 대신에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사람들의 불만을 내가 치유하겠어라면서 달려든 것, 이 선거 전략의 승리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요, 윤경민 부장님. 네. 자, 공장지대 노동자들 중심으로 트럼프한테 몰표를 줬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심을 좀 읽어야 우리한테도 대외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러스트벨트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이제 녹슨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이제 제조업,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을 때 잘 나가던 중산층이 안정된 생활을 하던 지역인데 그렇게 이제 네. 공장이 많이 돼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는 그 제조업 그들이 해외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네. 일자리가 다 줄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저런 지역, 그 중서부 지역의
대단히 많은데 저런 지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하니까 트럼프가 자, 외국으로 나갔던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외국으로 나갔던 공장들 다시 다 돌아오게 하겠다. 당신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겠다. 이런 감성적인 방법으로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트럼프에게 표가 몰려갔다. 따라서 1등 공신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경합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계화 관심 없다. 세계화라는 것, 뭐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고학력자들만 좋은 일이다.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2에서 떨어진 것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네. 미국판 브렉시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미시간의 자동차 공장, 펜실베니아의 철강 공장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공장에서 일하던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원래 이 지역들이 보시면 오하이오가 좀 대표적인데요. 여기가 네. 굉장히 격전지였고 경합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누가 이길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졸 미만의 백인 남성의 69%가 네.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52.1%를 얻어서 거의 힐러리보다 10% 가까이 더 많이 얻었습니다. 자, 펜실베니아도 보면 역시 대졸 미만의 고학력이 아닌 남성들 71%가 트럼프에 투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요즘 대학 진학률이 한 80% 되니까 인구의 80%는 대학을 졸업하지만 미국은 한 3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0%에 해당하는 그 거대한 투표층들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격전지라고 불리는 경합주에서 지금 네. 보시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주가 지금 다 경합주로 원래는 당초에는 민주당 세가 꽤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곳에서 이 백인 남성의 그 대졸 미만의 백인 남성의 마음을 잡아서 크게 이김으로써 이번 대선의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바탕으로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리와 한미 간의 수출하는 문제, 무역하는 문제를 놓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참 예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트럼프 시대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이건 예상하기 힘듭니다만 어쨌건 그 시대를 맞아서 그럼 과연 트럼프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인간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 대통령 당선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기행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돌출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59년도에 13살 소년일 때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중학교 지금 옆에 보이는 사람은 아버지였고요. 예, 네. 뭐 아버지로부터 많은 부를 물려받기도 했었는데 네. 중학교 때 이제 그 음악 교사에게 주먹을 들러가지고 선생님 눈에 멍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모른다. 라고 해서 주먹을 휘두를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어릴 때도 했는데 네. 저 사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뉴욕 군사학교로 이제 강제 입학을 시키는데요. 네. 거기에 입학해서 뭔가 이제 좀 이른바 이제 군기를 잡는다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트럼프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규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아버지가 뭐 막대한 부와 사업 수완만 물려준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집념. 그리고 또 항상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왕이다. 적들을 깔아뭉개라 라고 했다는데요.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교육을 받은 것도 트럼프의 어떤 그 자아 형성이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유경희 부장님. 그런데 아버지가 두 가지를 동시에 했군요.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아들한테 군사학교를 보내서 규율도 세우는 것 동시에 정신적으로 네가 왕이다. 1인자를 지향하다. 네. 그런 두 가지 가르침을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들을 깔아뭉개라 뭐 이런 표현까지 했으니까 아마 네. 최고가 되라 이런 이제 집념 그다음에 어떤 희망을 가져라 이런 걸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라는 것,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했지만 굉장히 크게 키웠잖아요. 네. 자산이 10조 원까지 늘 정도로 대대적인 성공을 이뤘는데 굉장히 일찍부터 사업에 뛰어들었군요. 네, 아버지가 워낙 이제 부유한 사업가였고 아버지 회사를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서 사업체 회사 이름을 아예 트럼프 기업 이렇게 정했고요. 네. 주로 이제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거나 짓거나 해서 분양해서 팔고 또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내에도 네. 있습니다만은 주상복합, 네. 트럼프 타워, 그래서 트럼프 네. 제국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 개인의 자산이 무려 네.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가죠.
자, 지금 보시는 거 이제 트럼프 타워라고 해서 주상복합, 호텔, 아파트 뭐 쭉쭉 다 지은 것 보고 있습니다. 골프장 리조트도 많이 지어서 기업가로 성장을 했는데요. 하정대 국장님. 예. 그러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2년 뭐 일화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기업으로는 다른 기업은 거의 없는데 네. 배우건설하고 바로 외환 위기 때 네. 배우건설이 미국에서 같이 트럼프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무려 2억 4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월드죠. 네. 그거로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 사진 나오는 때가 1999년하고 98년도인데 그때 네. 두 번에 걸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대우하고 합작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7개의 건물을 지으면서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었는데요. 역시 트럼프가 돈을 잘 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7개 건물을 지으면서 로열티로만 우리나라에서 약 700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로얄티로만 거의 뭐 70억, 80억 정도를 예. 가져간 거네요. 자, 키가 188인데 역시 우리 사람 한국인들하고 같이 서보니까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가로만 있었다면 트럼프가 지금 같은 유명세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전직이랄까, 사업 다각화랄까, 유명해지기로 작심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했고요. 또한 또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이제 그 연말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종종 방송되는 영화가 나홀로 집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속편이죠. 그 2편에 92년에 이제 그 개봉된 2편에 이 트럼프가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주인공이죠. 소년 케빈이 길을 잃고 이제 헤매는데요. 그러다가 트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나는 장면이 곧 나올 텐데요. 이게 영화 속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나홀로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그런 호텔 로비를 거닐다가 만납니다. 예, 지금 트럼프를 만나는데요. 지금 저 간단히 좀 금방 지나가는 장면입니다만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저 장면이 촬영된 곳이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고 저 플라자 호텔을 당시에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네. 뭐 언론에 등장하고 어떤 이런 대중들에게 그 다가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했던 것도 이번은 그 인기 비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플라자 호텔, 저거 이제 인수한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영화에도 활용하고 자신의 얼굴도 높입니다. 수천만 명이 봤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진출했습니다.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그 공중파 방송에도 진출했습니다. 리얼리티 쇼에 직접 나섰는데요. 그 장면 직접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You're fired. Bradford, you're fired. You're all fired. All four are fired. Summer, you're fired. Derek, you're fired. 박소영 기자. 네. 저 장면, 뭐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리얼리티 쇼죠? 네, 그렇습니다. 저 리얼리티 쇼가 2004년부터 한 10년간 지속이 된 리얼리티 쇼인데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회사에 그 견습생, 그러니까 수습 사원을 뽑습니다. 뽑는 과정에서 한 명씩 제해 나가는데요. 이 제해 나갈 때마다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가 그 유명세를 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결혼 많이 한 것도 많이 유명세를 얻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같이 배우나 모델들과만 결혼했군요. 그렇습니다. 총 3번의 결혼을 했고요. 첫 결혼은 77년에 했습니다. 이제 모델 출신 이바나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혼 후에 93년도에 역시 배우 출신인 말라, 그리고 2005년에 지금 현재의 부인인 멜라니아와 결혼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일단 그 백인 미녀들이고요. 또 직업적으로도 모델이나 배우 출신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변인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여성의 외모에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가지 중점을 좀 뒀다. 그리고 또 마음이 가는 여성에게는 뭐 기술적인 입맞춤을 이제 할 정도로 뭐 본인의 어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또 뉴욕 군사학교에서도 이제 그 여학생과의 어떤 그 함께하는 그런 그 파티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 같이 왔던 학생과 2번 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뭐 관심이라는 것들이 많은 학생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저 미국 영화를 번역한 것 중에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그런 말에 번역이 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배우자들 보니까 다 금발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 이제 독일계라 자신은 금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발이 아닌 백인에 대한 비하랄까 그런 발언이 꾸준히 이어졌잖아요. 자, 중동계 사람들, 아랍계 사람들, 그리고 그 흑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멕시코 사람들 이런 거 계속 비하했는데 이렇게 통합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당선 이후에 내놨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자, 또 하나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들 얘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자, 이방카,
제가 이제 10년 전에 저 미국에 취재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방카가 지하철 타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일이란 말의 대명사격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딸로서 지하철 절대 안 탄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이방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이방카가 비밀병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방카의 역할이 컸는데요. 트럼프가 계속 여성을 비하한다는 논란에 휘말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음담패에서 녹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이방카가 나서서 자기는 애 셋의 엄마다. 우리 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여성의 정책을 잘 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도 여성을 우대하는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서서 TV 광고에도 나오고 또 여기저기 유세를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칠 때마다 수습하는 역할을 이방카가 톡톡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들려온 소리 보니까요. 이제 이방카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모습을 보면 드레스를 살구빛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드레스 값이 15만 원이었대요. 사실은 평소엔 절대 입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때 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군요. 힐러리 클린턴이 1,000만 원짜리 자켓을 입고 왔다는 것과 아주 대비가 되면서 선거 전략으로 톡톡히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큼 머리를 쓴다는 얘기겠네요. 자, 옷값 얘기도 좀 알아봤고요. 그러나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